자, 제보 사건인데요. 사반 가족께서 제보자께서 무려 2년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때가 됐다면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습니다. 자, 먼저 어떤 사건인지 박 교수님이 좀 설명해 주시죠. 네, 2022년에 있었던 일이에요. 우리 제보자가 한 중소기업 공장에 취직을 해서 일을 하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됩니다. 뭐냐면요, 바로 50대 공장 관리자가 여자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하는 건데요. 그 피해자들한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. 뭐냐면 바로 다 외국인 근로자라는 겁니다. 이 피해자의 나이는 딸뻘인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했고, 특히 가장 피해를 본 피해자는 불법 체류자 신분이던 20대 베트남 여성이었어요. 그런데 이제 한 5, 6개월간 성추행 당하는 걸 직접 목격을 했고요. 도저히 못 참겠다 싶어서 그 여성 피해자들한테 번역기 앱을 쓰면서 성추행 사실을 내가 확인했고, 이거 우리 동영상으로 제대로 남겨놓자라고 얘기하니까 그 피해 여직원들이 알겠다, 동의를 해줘서 그때 이제 촬영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. 자, 그럼 촬영을 했다면 그 영상이 있는 거예요? 네, 영상이 있습니다. 이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네, 공장 관리자가 여성 직원을 이렇게 뒤에서 끌어안으면서 허리에 손을 올리는 거를 지금 확인할 수 있고, 이렇게 엉덩이를 치는 모습까지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계속해서 여성에게 스킨십을 시도하는데요. 또 다른 직원에게 다가가는 관리자입니다. 자연스럽게 백허그를 하면서 팔을 만지고 또 목에다가 어깨를 걸칩니다. 그리고 다음 날 관리자는 또다시 여성을 끌어안으려고 시도를 하는데요. 여성이 강하게 거부를 하니까 나중에는 뒤에서 다시 습격을 해서 이렇게 거리낌 없이 여성들을 안고 성추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다 찍혔어요. 저희가 지금 일부만 보여드린 겁니다. 양이 되게 많아요. 자, 다른 직원들이 있는데도 그러든지 말든지 아니면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대놓고 저짓을 합니다. 자, 공장 곳곳에 CCTV가 있었어요. 그런데 왜 따로 저렇게 촬영을 해야 했느냐? 자,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사각지대입니다. 자, 성추행 피해자들은 하나같이 CCTV 사각지대에서 일을 했던 겁니다. 그 공장 관리자에게는 계획이 있었던 거죠. 제보자님 얘기 들어보시죠. 제가 일하다가 좀 심하더라고요. 좀 아니다 싶은데 저도 이제 보다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피해 여성분 동의 얻고 카메라 설치한 거고, 공장에 전체적으로 CCTV가 다 있기는 해요. 근데 그 조그만 여성분, 그분이 이제 베트남 분인데 딱 그 자리에만 CCTV가 사각지대예요. 아, 그 알고 있었나요, 그거를? 그 사람이 그 여자애를 거기다가 배치를 했어요. 자, 은배 팀장님, 이 정도면 진짜 완전 범죄를 꿈꿨던 거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저 제보자 이야기 되면은 저 공장에 CCTV가 많이 있습니다. 그런데 저 사람이 공장이 관리직이기 때문에 CCTV가 안 보이는 사각 지역을 알고 있었고, 그 사각 지역에 그 외국인 여성을 그 자리에 배치해서 일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외국인 여성이 불법 체류자고 하는데, 불법 체류자 같은 경우에 자기가 어떤 약점을 잡았기 때문에 성추행을 한다 하더라도 경찰에 신고를 못할 것이다. 이게 왜 이러냐면,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, 옛날에는요, 신고하게 되면은 불법 체류자는 경찰에 잡아가지고 출입국 관리소에 인계하게 되면 본국으로 강제 추방되기 때문에 본인이 뭐 해고도 되고 추방되기 때문에 그 신고를 못했다. 요걸 약점을 잡은 것인데, 제가 볼 때에는 정말 악질입니다. 왜냐하면 저 외국에서 와서 우리나라에 돈 벌기 위해서 고생하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딸 같은 여성을 저렇게 성추행했다? 와, 정말 저거는 제가 현직에 있었으면은 저건 용서가 안 되죠. 바로 구속감인데, 어찌됐든 저 공장 관리하는 사람이 그 외국인 불법 체류자를 성추행했다는 사실은 가슴이 매우 아픕니다. CCTV 사각지대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료가 휴대폰을 미리 설치를 해서 저 영상을 건질 수 있었던 겁니다. 자, 그런데 저렇게 영상이 버젓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, 그 가해자를 신고할 수는 없었답니다. 어떤 이유 때문이었는지 제보자 얘기 계속 들어보시죠. 일단 이제 베트남 여성분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되게 싫어했어요. 지금 뭐 소리 질러라, 하지 마라,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얘기를 하라고 하긴 했는데, 뭐 하기는 해도 뭐 영 들어오고 싶지도 않고, 나중에 이제 회사에 보고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경찰 개입하고 하면은 무섭잖아요, 이거는. 주방당할까봐. 그때 이후로는 조금 이제 하지 말자고 하더라고요. 안 했으면 됐다, 자기 괜찮다고 참을 수 있다고.
박 변호사님, 네, 결국 피해자의 그 약점, 그렇죠. 그게 결국 이렇게 된 겁니다. 만약에 내국인이었다, 한국인이었다라면 저렇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. 바로 신고를 해버리죠. 누가 저렇게 합니까? 약점. 좀 전에 얘기를 했지만 베트남 여성이 불법 체류자였던 것입니다. 만약에 문제되면 바로 추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고를 끌었던 것 같고요. 여기 말고도 막 자기가 뭐 사각지대에서 엄청나게 이런 행동을 했는데 이 촬영을 하자고 하니까 처음에는 동의했다가 신고를 못했다고 하고 이 베트남 여성 말고도 또 있습니다. 우즈벡에 있는 또 러시아 여성도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분들은 불법 체류자는 아닌데 경찰에 신고하는 걸 꺼려했다고 해요. 왜냐하면 회사에 불이익 받을 수 있기 때문에. 아, 그렇죠. 결국은 제보자가 저 영상을 이 사람이 찍었잖아요. 관리자인데. 그렇죠. 제보자가 영상을 저렇게 이 동의를 받고 피해자 동의 받고 찍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하고 회사 측에 얘기하는 걸로 그쳤다고 합니다. 자, 그렇다면 아까 그 가해자 회사에서 뭐가 됐든 신고를 해서 회사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서 저 가해자가 만약에 면이라도 됐다. 그랬다면 저희가 사건 반장에서 굳이 이렇게 다루지 않았을 겁니다. 저 짓을 하고도요. 어떤 징계가 내려졌습니까? 네,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. 이 사건 반장에서 이와 관련해서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봤는데요. 회사 측에 따르면 공장 관리자는 이 성추행 사실을 부인했습니다. 격려 차원에서 토닥이고 안아줬을 뿐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. 회사에선 단순 격려라고 보기에는 심각한 단계였기 때문에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는 겁니다. 그리고 이 50대 공장 관리자는 지금까지도 근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. 지금도 근무를 하고 있답니다. 박 변호사님. 자, 지금도. 자, 저희가 그래서 저희 제작진이 그 회사에다 이제 뭐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감봉 3개월을 한 거냐 네. 물었습니다. 이런 대답을 줬습니다. 그 피해자도 성추행 아니라고 했어요. 피해자가 그럼 그 성추행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? 불법 체류자이기도 하고 약점이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증거가 확실하잖아요. 지금 영상이 지금 찍혀 있기도 하고요. 그리고 예전에는 강제추행죄라든지 뭐 성범죄가 친고죄 내지 이제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했던 범죄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. 저는 저 영상 그대로 해가지고 경찰에서 파악을 한다 그러면 저 누가 봐도 강제추행이에요. 어떻게 엉덩이를 막 만지고 어깨를 만지는데 그게 정상적인 행동입니까? 무슨 격려입니까 그게? 회사도 좀 제발 좀 제대로 좀 처벌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외국인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있다. 외국인이 그렇게 의사표시하고 괜찮다고 하니까 당연히 괜찮다고 받아들이는 거는 회사 측도 저는 좀 잘못된 어떤 판단이나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런데 앞서 예고해드린 것처럼 제보자분이 무려 2년을 기다린 끝에 저희한테 제보를 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. 그거는 우리 교수님이 좀 설명해 주시죠. 네, 이 제보자께서는 그러니까 진심으로 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걱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. 이 일이 있고 나서 혹시 우리 근로자들이 잘리거나 보복을 당하거나 혹시 뭐 그럼 또 추방을 당할 수도 있는 문제고 이런 것들이 있을까봐 그냥 이제 꾹 참고 계셨던 거예요. 이 제보자께서는 이 성추행 사건이 있은 지 얼마 안 가서 그 공장은 그만뒀다고 합니다. 근데 이제 시간을 지내서 이제 이 근로자들이 다 고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. 그래서 다 고국으로 들어간 후에 지금 공론화를 시킨 거거든요. 근데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해봐도 이 사람이 감봉 3개월 징계만 받고 여전히 근무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여긴 것입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문제를 이제 밝혔고요. 우리 경찰은 지금 이제 그 불법 체류자라고 하더라도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는 통보 의무 면제 제도를 시행하고는 있대요. 그러니까 범죄 피해를 당했으면 불법 체류자라도 강제 출국 걱정 없이 경찰에 신고할 수 있게 해주자라고 하는 좋은 어떤 취지의 법이기는 한데요.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제 불법 체류자인데 내가 범죄를 이런 성추행을 당했을 때 당당하게 가서 신고를 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너무 불안하고 너무 두렵고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동료라든가 회사 고용주라든가 이런 분들의 어떤 인권의식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런 면에서 회사의 대처가 아쉽고 또 제보자께서는 그래도 이들을 끝까지 배려한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박 변호사님께 제가 짧게만 여쭐게요. 만약 내국인 여성을 저렇게 했다면 하지도 않았겠지만 네. 내국인 여성한테 감히 저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? 만약에 뭐 하지도 않았겠지만 했다면 징역입니다. 예. 감봉 3개월. 아니요, 이거 형사처벌 사안이고요.
형사처벌도 되고 회사에서도 잘라야죠. 예. 당연히 해고돼야 될 상황이고 피해자 한둘이 아닙니다. 피해자 여럿이고 사각지대에서 또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회사도 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고 저 사람은 형사처벌, 해고까지 가능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.